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과학 논문입니다. 네, 이게 구강 내 박테리아, 그러니까 입안 세균하고요. 좀 복잡한 질환인 파킨슨병 사이의 어떤 잠재적 연관성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흥미롭죠. 네, 그렇죠. 이 자료가 2025년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 저널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인데요. 총 12개의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했다고 해요. 네, 체계적 문헌 고찰은 그 분야의 연구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죠.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연구가 구강 건강과 파킨슨병 관계에 대해 뭘 말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파헤쳐보죠. 핵심 개념이 구강 미생물 불균형, 영어로는 오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입안에 좋은 균, 나쁜 균,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리뷰는 이 불균형이랑 파킨슨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나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여러 연구에 걸쳐서 꽤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일관된 결과요? 네, 리뷰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건강한 대조군,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특정 병환성 구강 박테리아, 쉽게 말해 유해균이죠. 이 양이 전반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예요. 특정 유해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인가요?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주로 언급되는 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스트랩토바실러스과나 락토바실러스과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진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이 피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일부 연구에서 좀 강조됐어요. 피진지발리스. 잇몸병이 일으키는 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 입안에 있는 세균이 어떻게 저 멀리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리뷰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경로,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염증이에요, 염증. 염증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피진지발리스 같은 병원균이 잇몸 질환을 일으키면 이게 그냥 잇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온몸으로 퍼지는 염증이요? 그렇죠.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액-뇌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인데 이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신경염증에 기여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죠. 와, 심지어 이 피진지발리스는 진지페인이라는 효소를 만드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신경세포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직접 손상까지요? 그럼 다른 경로는요? 또 다른 경로는 구강, 장, 뇌, 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를,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하죠. 구강, 장, 뇌, 축이요. 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입안에 박테리아도 같이 삼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 환경,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이랑 뇌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거든요. 미주신경 등을 통해서. 아, 장뇌축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의 변화가 어떤 염증 신호나 다른 신호들을 유발해서 이게 결국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로가 하나가 아니네요. 만성염증을 통해 직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리뷰에 포함된 일부 연구에서는 그 피진기발리스 같은 특정 박테리아를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인지 장애와 연관 짓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건 사실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강 미생물 불균형이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신경퇴행성 질환 전반에 걸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특히 고령 인구가 늘고 파킨슨병 발병률도 높아지는 걸 생각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 같습니다. 근데 리뷰에서도 한계점 같은 걸 언급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연구 결과 해석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리뷰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긴 한데 네. 대부분의 연구가 환자 대조근 연구,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파킨슨병 환자분들과 건강한 분들의 구강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단면적인 비교 연구로군요. 네, 이런 연구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건 꽤 강하게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강 미생물 불균형이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마다 샘플 채취 방법이라든지 분석 방법 같은 연구 방법론도 조금씩 달랐고요. 그래서 이 연관성을 정말 확실하게 규명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을 추적 관찰하는 종단 연구 같은 게 더 필요합니다. 아, 오랜 기간 추적하는 연구요? 네, 그래야 입안 세균의 변화가 실제로 파킨슨병 발병 이전에 나타나는지, 그래서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당신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리뷰가 구강위생 불량이 파킨슨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증명한 건 아니지만 네, 그건 아니죠. 그래도 구강 건강 상태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성 혹은 진행 속도 사이에 상당히 강력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정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연구는 구강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는 입안의 특정 세균 구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미리 좀 예측하거나 아니면 병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중인 분야지만요. 와, 구강세균 검사가 파킨슨병 예측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현재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리뷰는 주로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안에는 세균 말고도 곰팡이, 칸디다 같은 거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생물 생태계가 복잡하죠. 네, 그렇다면 단순히 박테리아를 넘어서서 이 입안에 있는 전체적인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이 전체 생태계는 우리의 신경 건강과 또 어떤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박테리아 외에 다른 애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관련 연구들을 지켜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